안녕하세요. 광골입니다. 오늘은 25년 2월 28일 금요일, 현재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한 2월 8일 날을 마지막으로 한동안 영상이 뜸했던 것 같았습니다. 어쩌다 보니 라는 표현이 좀 적절한 것 같아요.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나 오후에 일도 있었고, 또 제 개인적으로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이제 계획하는 과정 중에서 조금 유튜브가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게시글에라도 글을 쓰려다가 오늘 조금, 내일도 이제 3.1절이라서 또 빨간 날이어가지고 이렇게 좀 시간을 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근황 토크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금 장소는 똑같아요. 제가 항상 촬영하는 일터 주차장에 나와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고요. 오전에는 잘 일을 마무리 지었고, 제가 오후에는 일을 쉰다고는 말씀드렸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일을 좀 쉬고 있고, 이제 오전에만 일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단은 저의 그 직업적으로의 근황은, 근로적으로는 아마 여기도 이제 그만 다닌다고 얘기는 해놓은 상태예요. 지난 월요일날. 그래서 사실상이 일용직 직원이긴 하나, 직원 소속으로 고정 직원으로 있긴 하나, 일용직 비슷한 개념이라서 처음에는 말씀을 드릴까 하려다가 그래도 저 상황을 아니까, 제가 현장 돌아가는 상황을 아니까 그래도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나오게끔, 다른 사람이 나올 수 있게끔 좀 시간을 좀 벌어두고 준비하시라는 말씀은 드렸는데, 좀 그게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지만 일단 저는 주말만 근무하고, 일단은 주말만이라도 일을 하고, 아직 3월 달에는 바로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평일에는 좀 시간이 이제 있으니까 면접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놀러도 다니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일단 저는 건강 면에서는 그렇게 어디가 아프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고, 요즘에는 갤럭시 탭을 사가지고 그냥 간간히 게임도 하면서 유튜브 자료도 보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잘 지내고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원래 제가 1월달 시작할 때 여전히 유효한 게, 일을 좀 많이 한다라는 게 저의 그 25년도 해 목표였고, 그 다음에 지금은 주 7일 일하고도 있긴 하지만 근무 시간은 좀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무 시간을 좀 늘리거나 아니면은 급여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 그 직업으로 삼을 그 업종은 아무래도 마을버스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마을버스를 생각하고 있기도 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좀 변수가 많아가지고 아직 확정난 건 아닌데, 그래도 아무래도 마을버스로 일단은 1차적인 방향은 선정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그 주제, 제가 요거를 이제 꿀 라디오처럼 이렇게 하면서 계획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읽은 글, 영상 그런 주제를 공유합니다 라는 주제로 이렇게 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좋은 글들이나 영상 이렇게 해서 느꼈던 점을 같이 공유하면은 더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채널의 방향, 그 다음에 영상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참고로 좀 영상을 길게 녹화할 생각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의
그 갤럭시 탭에도 여러 가지 주제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해 볼 거는 가장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 과연 어떤 사람과 어울리고 어떤 사람과 조금 거리를 두어야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어떠한 사람과 함께 가야 되나, 어떠한 유형의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하나, 요런 거에 관해서 제가 읽은 글을 한번 읽어드리고 뭐 그때그때마다 저의 생각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그 리쌍의 멤버였던 강계리 그 분이 쓰셨던 글인데, 버리지 못함은 비극이다. 좀 버려야 할 사람. 첫 번째, 힘들게 하는 사람과 이별하라. 두 번째,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과 멀리하라. 세 번째, 진실하지 않은 사람과 작별하라. 네 번째,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사람과 이별하라. 일단은 여기서 뭐 버려야 할 사람, 뭐 혹은 피해야 할 사람이라고 이제 워딩을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과 이별하라. 이제 요런 거는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잘해주고 싶다가도 이제 점점 멀어지는 분야 중 하나죠. 이제 대화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기대치를 자꾸 갉아먹는 그런 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죠. 에너지 소비가, 감정 소비가 좀 큰 분들, 좀 같이 가고 싶은데 이런 분들이 조금 좀 멀리 해야 된다. 그 다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요런 거는 뭐 흔히 얘기하는 인격 모독, 뭐 거친 표현, 말, 조금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그런 언어적인 표현들, 요렇게 하는 사람들도 멀리하고, 진실하지 않은 사람과 작별하라. 요건 뭐 당연한 거죠. 서로 간에 신뢰가 우선이 돼야 이 사람과 이제 함께 같이 가고 서로 대화도 하고 같이 놀고 즐겁게 하는데,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랑은 뭐 장난을 한두 번 쳐도 진실하지 않으면은 뭐 어울릴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사람, 요것도 같은 맥락이라서 제가 요거는 좀 생각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그러면 어떠한 사람과 함께 해야 되냐, 어떠한 사람과 같이 생각을 나누고 행동해야 되냐. 첫 번째, 라이프 코치를 찾아라. 두 번째, 자신과 다른 사람을 찾아라. 세 번째, 유머러스한 사람을 찾아라. 네 번째, 옛 친구를 찾아라. 뭐 첫 번째, 두 번째 묶어서 라이프 코치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찾아라. 흔히 이야기하는 와,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자기 관리 잘한다, 뭐 직업적으로도 일을 잘한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나 보이고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있는 것 같아요. 단지 정도의 차이인데 그분들을 보고 배움으로써 이제 같이 함께 더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유머러스한 사람을 찾아라.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어떤 분은 극복하려고 하고 어떤 분은 도피하려고 하고 뭐 이러한 차이가 좀 있는데, 그때도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좀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옛 친구를 찾아라. 옛 친구, 저도 이제 뭐 주말에는 좀 여유가 있고 하긴 한데 그래도 점점 이제 멀어지는 것 같아요. 뭐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근무 환경, 뭐 근무 시간 이런 거 포함해서 그렇고, 또 하면 이제 거리가 멀어지니까 뭐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성이 안 되고, 또 뭐 아무리 뭐 연락이 잘 된다 그래도 뭐 그런 게 뭐 쉽지가 않더라고요. 서로 처해 있는 환경도 다르고 아무래도 거리가 있다 보니까 좀 소홀해지는 면도 있는데, 그래도 옛 친구를 찾음으로써 이제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오늘 한번 친구들한테도 연락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읽어드리면은 피해야 할 사람, 뭐 힘들게 하는 사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진실하지 않은 사람, 자신감을 떨어뜨린 사람과 멀리해라.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함께하고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라이프 코치를 찾아라, 자신과 다른 사람을 찾아라, 유머러스한 사람을 찾아라, 그 다음에 친구를 찾아라. 이렇게 하나의 글을 제가 짤막하게 가져와 봤고, 두 번째는 이제 명언, 격언 이런 거 같은데 제가 이분을 잘 알지는 못해요. 그 부분은 좀 이분이 가지고 온 표현 중에 좋은 표현이 있어서 가지고 왔지만 제가 이분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냥 이분이 나쁜 분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먼저 그 다음에 그냥 이 글 자체로만 좀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지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널 욕하는 사람을 신경 쓰지 마라. 그들이 너보다 뒤에 있는 이유이다. 흔히 이야기하는 뭐 뒷담화, 뒤에서 뭐 이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 제가 어떠한 영상을 봤는데 경쟁 사회다 보니까 누가 잘 되면은 배가 아파가지고 모함하고 뭐 어떻게든 모독하고 막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막 배 아파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뒤에 있는 이유다. 널 욕하는 사람들을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런 좀 멋있는 좀 의미 있는 표현이라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 욕하지 말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뒷담화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분위기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고 뭐 학창시절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있지만은 뭐 침묵할 수 있는 분위기, 너무 주도적으로 그렇게 뭐 상황이 어쩔 수 없다면은 가치는 있어도 좀 피하던가 아니면은 뭐 침묵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이분은 바실 로마첸코라는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한 번 더 읽어드리면 뒤에서 널 욕하는 사람들 신경 쓰지 마라. 그들이 너보다 뒤에 있는 이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계신 분이죠. 유재석 씨의 7가지 조언이 있는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그 이유를 알게 된다. 둘,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아라. 셋,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꾸준히 노력하라. 넷,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라. 다섯,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여섯, 자신의 장점을 믿고 끝까지 밀고 나가라. 일곱,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돌아온다. 이렇게 7가지 조언을 얘기해 주셨는데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기가 어려서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작심삼일 이렇게 나도 해야겠다 하고서는 막상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여담으로 그러더라고요. 작심삼일을 계속해라. 그러면은 무엇 하나라도 이루어진다. 4일째 내던 날 그날 또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해라. 그러면은 습관이 되고 이제 결과로 나올 거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한번 또 읽어보면서 어떠한 그게 있는지 저의 생각과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그 이유를 알게 된다.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갑자기 차들이 서행한다? 잘 달리고 있는데 이거 속도를 줄여야겠구나. 내 뒷차를 위해서 나도 비상등을 켜줘야겠구나. 이런 것처럼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그 이유를 알게 된다. 앞에
낙하물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뭐 공사 중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정체 구간이라든지 끼어들기 뭐 하는 차들이 있어서 늦어진다는 이유가 있다. 저분이 저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다. 단지 그 이유가 와닿지가 않을 이유도 있을 수도 있다. 요즘에도 뭐 가끔씩 뉴스를 좀 보는데 이제 시간이 좀 있어서 정치 뉴스 좀 보는데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을 감정이입해 보면은 그 사람이랑 동일화되면은 그 사람이 한 행동, 말, 가치관들이 배경 이런 게 이해는 된다. 하지만 나는 공감은 못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이었으면 나도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뭐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그 이유를 알게 된다. 뭐 예를 들면은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었다던가 잘못 알고 있었다던가 아니면은 뭐 약점을 잡혔다던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이유를 알게 된다. 두 번째,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아라. 요거는 아까 전에 했던 말이기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꾸준히 노력하라.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성공과 운의 차이점은 성공은 하루하루가 모여서 이렇게 된 것 같지만 운은 그냥 한 번에 뜻하지 않게 약간 이런 키워드랑 어울리지 않는가 싶습니다. 성공은 뭐 작은 뭐 예를 들어서 악기를 배워서 공연을 하다가 누가 캐스팅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뭐 연습을 해서 하지만 운은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근데 중요한 건 둘 다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꾸준히 노력하라. 흔히 이야기하는 장인정신 그분들은 뭐 30년 이상 일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아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제가 계속 한번 제 채널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요즘에 2030 친구들 뭐 제 또래 제 친구들도 그렇고 퇴사하는 친구들이 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보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뭐 바로 이직을 하든지 아니면 좀 쉬든지 그런 것 같은데 보면 한 직장에 막 20, 30년씩 있고 한 직장은 아니더라도 한 분야에 그렇게 계시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으신 분들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도 그럼 이거를 어떻게 30년 동안 하셨을까? 뭐 아무리 요즘에 트렌드가 바뀌어서 주기적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현재 살고 현재 쟤랑 동 나이대셨다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단한 장인정신과 직업정신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해라. 잘 안 되더라도 계속 하다 보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포기가 너무 빠르다. 요게 조금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포기가 너무 빠르면은 이게 한 번에 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또 뭐 한 번에 잘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한 번에 잘할 수가 없어서 며칠이고 혹은 뭐 몇 달이고 아니면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하루나 뭐 한 일주일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좀 더 꾸준히 해보면은 오히려 숙달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게임을 하면서 지낸다 그랬는데 보면은 저랩이라 그러죠. 랩이 좀 낮았을 때는 정말 힘든데 랩이 좀 높고 뭐 캐시 같은 걸 하니까 뭐 더 활발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래서 많이 진입장벽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같은 게임인데 평가가 엇갈렸던 이유는 누구는 쉽게 할 수 있고 그 힘든 걸 건졌기에, 또 누구는 처음에는 막 몬스터들도 너무 센데 이거 힘들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찌됐건 너무 포기가 빠르면은 힘들다, 며칠이고 해보고 게임 속의 레벨도 키우고 현실 속의 레벨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글이 나가졌네, 메모하다 보니까. 다섯 번째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아니면 내가 거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사람을 뭐 깎아내리지 않거나 뭐 경쟁해야 되지 않으면은 다 같이 가면 좀 좋잖아요. 흔히 이야기하는 하더라도 뭐 선의의 경쟁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 뭐 협동심, 배울 건 배우고 멋진 싸움을 하자. 멋진 싸움, 깔끔하고 실력 대 실력으로 싸우는 거,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신의 장점을 믿고 끝까지 밀고 나가라. 흔히 자기소개서 쓰면은 막 이력서 쓰고 그러잖아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뭐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아니면은 좀 오그라들지만은 뭐 썼다가 지웠다가 뭐 살도 좀 붙이고 막 이러는데, 자신의 장점, 뭐 성실하다, 착하다, 협동심이 좋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 이러한 것들. 그래서 그것 장점을 밀고 나가라. 요것도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보면은 저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했을 때 누군가가 당신의 장점은 뭡니까? 광굴씨 당신의 장점은 뭔가요? 했을 때 좀 부끄럽더라도 자신있게 어필하는 그런 것도 좀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방금 저의 장점은 생각해봤는데, 흔히 이야기하는 뭐 착하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조금 뭐 초등학생적 용어긴 한데 착하다. 그럼 어떻게 착하냐? 뭐 한 발 더 움직이려고 하고 힘들더라도 내가 하려고 한다, 솔선수범한다. 그게 현장에서 어떻게 발휘되나, 뭐 어떻게 하나, 이런 거 설명을 잘해준다, 뭐 이런 것들. 자신의 장점을 끝까지 밀고 나가라. 뭐 침착하다, 뭐 대범하다, 냉정하다, 뭐 이러한 부분들. 맺고 끄짐이 칼 같다. 요것도 하나의 장점인 것 같아요, 보면은. 기대를 안 되는 거라면 기대를 주지 않는 게 좋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자신의 장점을 믿고 끝까지 밀고 나가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어떤 일들은 최선을 다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돌아온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겪었던 경험담인데, 제가 지난 1월 말까지는 순수 근무 시간이 14시간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근무 시간만. 그러니까 뭐 출퇴근 시간 빼고 뭐 빼면은 실질적으로 뭐 6시간만이 제 시간인데 그 중에도 자는 시간이 있으니까 빠지죠. 그렇게 해서 돈을 좀 벌어도 봤어요, 몇 달. 그래서 어떤 일을 최선을 하면 그 결과가 뭐냐, 이 노력을 해서 얻는 결과가 뭐냐, 돈을 모았다. 당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최저시급이 10,000원만 내더라도 15시간만이라도 15만원인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돈을 모았다. 그래서 그 돈으로 어떻게 할 거냐, 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뭐 빚을 좀 갚는다든지, 이런 부분들 미래적으로 본다든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돌아온다. 이게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차에서도 유튜브를 찍는 게, 편집을 못하지만은 유튜브도 찍는 게 저의 채널의 그 방향성을 밀고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일이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곧 있으면 뭐 구독자가 200명이 되든, 아니면은 뭐 시청 시간이 이렇게 채워진다든지,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누군가가 저의 영상을 봐준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반드시 돌아온다. 이게 방금 유재석 시의 7가지 조언이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그 이유를 알게 된다. 두 번째,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아라. 세 번째,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꾸준히 노력하라. 네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라. 다섯 번째,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여섯 번째, 자신의 장점을 믿고 끝까지 밀고 나가라. 일곱 번째,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돌아온다. 요게 7가지 조언이었고요. 다음 글은 맹자 선생님의 이제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심지를 지치게 하고 뼈마디가 꺾어지는 고난을 당하게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은 빈궁에 빠뜨려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하느니라. 이는 그의 마음을 두들겨서 참을성을 길러주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요 글은 좀 유명한 글인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어디서나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인데,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에는 온갖 핍박과 고난을 먼저 주시고 그 사람을 단단하게 하신 다음에 참을성을 길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위대한 힘을 주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굶주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조금 버틸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지금만 좀 잘 견디면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맹자 선생님의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들 있죠. 왜 이렇게 힘든 시련을 주십니까? 꼭 보면은 나만 힘든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그게 더 이제 단단해지기 위한, 조금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그러한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려 할 때는 고난을 주고 질병을 주고 아픔을 주고 경제적으로 공피성을 주고 참을성을 길러주고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맹자 선생님의 이야기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음 글은 조금 내용이 있는데 책 제목 중 프리드리히 니체의 위버 맨시, 요 책의 제목 내용 중인데 한번 그냥 들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착하게 살면 언젠간 보답받을 거야. 이 말에 속아. 당신은 얼마나 많이 참고 버텨왔는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참아줬다. 하지만 결국 남은 건 고마움이 아니라 허탈함이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챙겨주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먼저 이용하고 버릴 뿐이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소모품이 될 것인가, 주인이 될 것인가. 남들이 뭐라 하든 당신이 먼저 살아야 한다. 그들의 기대를 맞추며 살아온 시간,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
남의 기준에 맞추다 보면 결국 당신 자신을 잃게 된다. 당신이 원하는 걸 먼저 쥐어라. 남들이 뭐라 해도 당신 삶의 주인은 당신이다. 당신의 시간, 감정, 에너지를 함부로 내어주지 마라. 아무리 소중한 관계라도 당신을 갉아먹는다면 가차없이 끊어야 한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먼저 희생시키고 가장 늦게 보상할 뿐이다. 살아남고 싶다면 더 이상 착하게만 살지 마라. 잘 살고 싶다면 철저히 이기적으로 살아라. 너 자신을 배신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과 싸워라. 요게 니체의 위버맨시라는 책의 제목 중에 이 일부분이 글에 올라와서 제가 지금 읽어드렸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조금 그런 거죠. 이제 뭐가 그러냐면은 초등학생 때부터 우리 착하게 행동해야 된다. 협업해야 된다. 뭐 양보해야 된다. 그렇게 배워왔는데 여기서도 다르게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리지만은 조금 생각해보면은 저는 또 요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은 먼저 내가 단단해져야 한다 라고 좀 느꼈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모른 척하고 때로는 우선순위를 나부터 두고 그런 게 지금 요 니체의 위버맨시라는 책 제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요렇게 사는 게 좀 좋지만은 그것은 이제 다 성장했고 기반이 좀 단단해졌을 때 저의 기반이 좀 단단해졌을 때 그렇게 하는 얘기고 그 과정 속에 내가 주변 사람을 챙기기 위한 과정 속에서는 좀 냉정해지고 냉철해지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조금 이거를 해석해줬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라. 때로는 못 본 척하고 때로는 이기적이고 이거를 경제적인 상황에서만 보면은 어떤 드라마였는데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적금이 만기가 며칠 안 남았어요. 근데 당장 목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만기만 지나면 이제 원금이랑 이자 같이 받으니까 더 많이 받고 중도 해지하면 이제 적게 받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그 여자 주인공은 해지를 했던 것 같아요. 은행원이랑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고객님 지금 만기 얼마 안 남아서 이제 해지하시면은 좀 손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해지해 드릴까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그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아, 돈 좀 필요한데 아마 그게 뭐 가족의 뭐 병원비였나? 아니 뭐 그 사업 실패로 인한 그런 거였나? 거기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상황이 아직도 기억나요. 드라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만약에 정말 조금 힘든 상황이더라도 일단 그 돈이면은 그 상황이었다라면은 좀 이기적일 수도 있었다. 뭐 그건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뭐 현실적인 부분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그 상황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게 지금 방금 좀 예시로 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기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야 한다 때로는. 근데 제가 느끼기에도 어느 부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금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없는 척하고 돈은 없는 척하고 막 이런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니체의 위버맨시 이기적으로 살아라 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요거는 좀 친구한테 하는 얘기인가? 근데
조금 슬픈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지내지? 나는 잘 견뎌내고 있어. 고마웠어. 안녕 나의 오랜 친구. 이거는 뭔가 이별하고 있는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친구가 어디가 아픈가? 잘 견뎌내고 있어. 고마웠어 나의 오랜 친구. 뭐 이별하고 있는 상황인 건지는 요 글만 딱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 아까 맨 처음에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옛 친구를 찾아라, 채워야 할 사람의 옛 친구를 찾아라 하는데, 오늘 한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친구분 혹은 친척, 뭐 가족한테도 인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물론 쉽지 않은 거 저도 압니다.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잘 지내지? 나는 잘 견뎌내고 있다. 연락은 잘 못하더라도 뭐 간간히 뭐 생사 여부 근황 토크 하자꾸나,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의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고맙고 잘 우리의 관계가 잘 유지되길 바란다 라고 좀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36분이 지났네요. 여기까지 보고 계시다면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시 이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작가분의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미치도록 가슴 뛰게 만들 일은 이제 좀 그만 찾아라. 그저 그런 일을 그냥 반복해서 하면 특별한 자신을 만날 날이 반드시 온다. 이런 얘기를 김종원 작가가 해주셨는데, 뭔가 대단하고 뭔가 때를 기다린다, 요런 말들은 조금 어려운 얘기죠. 분명히 무슨 일이 터집니다. 완벽한 때는 없다라는 얘기를 엄청 해주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다른 분들도 그렇고 요 작가님도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미치도록 가슴 뛰게 만들 일을 이제 좀 그만 찾아라. 그저 그냥 그런 일들 그냥 반복해서 하면은 특별한 자신을 만날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뭐 더 좋은 선택사항이 있을 거야. 물론 그렇죠. 뭐 움직임을 이순신 장군이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태산같이 움직여라, 그래야 한다 그러셨지만, 또 움직임은 뭐 경고망동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침착해야 할 때는 침착하고, 조금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먼저 움직여야 할 때는 움직여라,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될 것 같아서, 이제 좀 그냥 때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바로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은 바로바로 직진하라, 이런 얘기 하고 싶고요. 이번엔 노자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우울하다면 과거에 사는 것이고, 불안하면 미래에 사는 것이며, 마음이 평화롭다면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것이다. 어떠신 것 같으십니까? 우울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평화로우십니까? 저는 불안한 것 같아요. 불안한 게 뭐냐면은 참고로 미래에 사는 것입니다. 항상 저도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많은 유명한 글들, 공감이 가는 글들을 많이 보지만, 그런 게 있는 게 비슷한 맥락이긴 해요. 모든 좋은 글들, 그게 좀 각자의 생각이 있긴 하지만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흔히 많이 하는 이야기가 현재를 살아라, 현재를 살아야 한다, 그래야 마음에 평화가 있다고 하셨는데, 보면은 마음이 평화롭다면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단지 퍼센트를 좀 낮추는 거죠. 미래에 사는 확률이 50%였다면은 47%, 45%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바뀌면은 현재 살고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다면 미래에 사는 것이다. 현재를 잘 살면은 현재가 모여서 또 미래가 되고 또 미래가 되니까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차곡차곡 모아서 미래에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를 충실히 좀 더 열심히 살고 즐기고 치열하게 살고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화롭다면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것인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조금씩 내려놓으시고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다 보면은 일은 좀 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우울하다면 과거에 사는 것이고 불안하면 미래에 사는 것이다. 마음이 평화롭다면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것이다. 노자 선생님 말씀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작자 미상 누가 쓴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드리면은 살면서 깨달은 중요한 진리 8가지 8가지라는 게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국 가족밖에 없다. 두 번째, 나쁜 일은 한꺼번에 찾아온다. 세 번째, 말이 많으면 결국 실수하게 된다. 네 번째, 소중한 사람이 나를 살아가게 한다. 다섯 번째, 한 번 일을 미루면 계속 미루게 된다. 여섯 번째, 늦었다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다. 일곱 번째,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자. 여덟 번째, 돈 욕심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돈을 더 밝힌다. 여기에 살면서 깨달은 중요한 진리 8가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글을 써주셨는데 한번 첫 번째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밖에 없다. 피를 나눈 형제 아무리 싸우고 언성 높이고 그래도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결국에는 친척들도 그렇고 결국 가족밖에 없다. 이러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가족한테 조금 더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계속 붙어 있으니까 더 단점만 보이게 되고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있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해주기 위한 잘해주기 위한 마음가짐이라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나쁜 일은 한꺼번에 찾아온다. 저는 요거는 공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쁜 일은 정말 한꺼번에 찾아오더라고요. 흔히 이야기하는 게 공감하실 것 같은데 돈 빠져나가는 것도 나쁜 일이 맞죠. 일단은 먼저 전제 조건이 그렇다면은 예를 들면은 카드값 나가는 날, 보험료 나가는 거, 핸드폰 요금, 교통비 나가는 거, 그 다음에 경조사, 친척, 친구 생일, 그 다음에 병원, 요런 게 한꺼번에 찾아오더라고요. 꼭 돈 없을 때, 돈 나가는 일만 찾아오고. 그리고 아프면 안 될 상황인데, 일 나가야 되는데 아프고, 차량을 정비를 막 갔는데, 엔진 오일만 갈면 될 줄 알았는데 라이트 갈아야 되고 이런 것들 안 좋은 일들은 겹쳐서 찾아온다 라는 이런 이야기 좀 많이 하는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말이 많으면 결국 실수하게 된다. 과묵해야 된다. 침묵해야 한다. 때와 장소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많이들 하신 얘기지만은 역으로는 또 말로 인해서 칭찬받거나 인정받거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말을 함으로써 인정받는 그러한 경우도 있기에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주고 제일 중요한 거는 조심은 해야 되죠. 진짜 말 실수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너무
뭐 솔직하게 솔직한 게 더 좋지만은 좀 돌려 말할 땐 돌려 말하고 좀 직설적으로 말할 땐 직설적으로 말하고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인 게 소중한 사람이 나를 살아가게 한다. 나를 버티는 힘, 가족, 뭐 내가 아끼는 거, 자동차, 그 다음 뭐 인형, 로봇, 그 다음에 나의 최애품들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나를 살아가게 한다. 저도 지금 아직 미혼이긴 하지만 이 SNS에 올라온 아기 영상을 보고 있는데 그 아이를 보면은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저의 조카도 아니고 뭐 일면식도 없지만은 그런 걸 보면서 귀엽고 좀 인류애가 넘친다 그러죠. 그런 표현들, 그런 게 좀 있는데 나를 살아가게 한다. 그러한 소중한 것이, 소중한 사람이, 소중한 상황이 나를 살아가게 한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한 번 일을 미루면 계속 미루게 된다. 요거는 제가 또 반성을 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현실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한 번 일을 미루면 계속 미루게 된다. 저도 처음에는 일요일날 찍어야겠다, 월요일날 찍어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점점 밀리게 되고 시간은 남는데 좀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해야겠다라는 그 상황은 인지를 했는데 막상 움직여지지가 않더라고요. 또 다 그래서 오늘은 좀 진짜 큰맘 먹고 한번 이렇게 나와서 길게 영상도 한번 찍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좀 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지금 몇 시간을 갈지 혹은 바로 끊을지는 제 마음이기도 한데 얼마나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냥 저의 채널이기 때문에 누가 뭐 끊으라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계속 가긴 하는데 저의 이 영상이 어떻게 보여지고 업로드가 될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자. 요거는 제가 뭐 실생활에 경험하지는 못했지만은 실생활에 경험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적절한 예시가 조금 뭐 찾기가 그런 것 같아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아라. 요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돈 욕심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돈을 더 밝힌다. 부자들은 그러더라고요. 저는 돈 많이 없습니다. 부자들이 오히려 더 자기는 부족합니다, 좀 더 뭐 현금이 얼마 없습니다, 자산이 얼마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돈 욕심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돈 욕심이 있다.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뭐 이런 표현인가요? 그래서 돈 욕심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돈을 더 밝힌다. 나 별로 관심 없어, 너네가 해 하면서 막 오히려 더 막 치밀하게 알아보고 막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돈 욕심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돈을 더 밝힌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책의 구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가 늘고, 운동을 많이 하면 운동이 늘고, 요리를 많이 하면 요리가 느는 것처럼 무언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늘게 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더 이상 걱정이 늘지 않게. 정말 좋은 이야기죠. 정말 좋은 이야기인데 그런 것 같아요. 뭐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는다.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게 뭐 요리든 공부든 운동이든 뭐 댄스든 뭐 인간관계의 그 상황 속에서라든지. 그런데
아차 싶은 게 이제 걱정을 많이 하면 걱정이 는다. 저가 딱 이거를 보고 나서 좀 많은 게 느껴졌던, 많은 그런 공감 혹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까 나쁜 상황은 이렇게 한 번에 몰려온다 그러기도 했고, 걱정은 계속 온다고도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걱정은 몰려오고, 또 걱정이 또 다른 걱정을 낳고, 이런 게 있는데, 정말로 걱정을 안 하면은, 조금이라도 덜면은 줄어들지 않을까, 좀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가 늘고, 운동을 많이 하면 운동이 늘고, 그렇지만 걱정 많이 하지 말아라. 그러면 걱정이 는다. 차라리 걱정하지 말고 일을 하든지 다른 거 뭐 취미 활동을 하든지 해서 실력을 늘려라 라는 이런 깨달음을 좀 얻게 되었습니다. 또 다시 나가졌네요.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잠시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갤럭시 탭이 있으니까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소통도 할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됐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부분도 누군가가 그냥 쓴 글인데, 놀았으면 즐거웠으니 됐고, 앞으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다. 지나간 시간을 후회해봤자 바뀌는 게 없고, 순간순간 의미를 부여하며 살면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은 행복해지기 위한 여정이었으니 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계속 지금 한 50분 정도 52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맥락, 좋은 얘기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된다. 현재를 살아라. 과거에 살면 우울하고, 미래에 살면 불안하고, 현재에 살면 마음이 평안하다. 과거에 너무 놀았다. 나 뭐 하고 살았지, 과거에. 너무 후회하지 말고, 놀았으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또 달려가면 된다. 그거 뭐 너무 연연해 하지 말아라. 또 그러면은 어떡하겠냐. 그럼 계속 놀 거냐. 그것도 아니다. 너무 놀았으면은, 이제 알았으니까 뭐, 안 놀면 되지 않냐. 한 번 더 있잖아요. 뭐, 흔히 이야기하는 3세판도 있고, 오전 3선승제도 있고 하니까, 또 한 번 해라.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은, 안 하면 된다. 또 할 수 없는 상황이면은, 안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너무 후회하지 말고, 지금 착실하게 하면 된다. 저도 많은 껄이라 그러더라고요. 뭐뭐 할 걸, 그때 그렇게 할 걸, 뭐 이런 껄이라 그러는데, 저도 뭐 많이 공감하는데, 뭐 이미 지나갔으니까. 저는 대체로 과거에 대한 후회는 이제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줄어들었다기보다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미래에 대한 걱정이지. 이제 뭐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잊을 건 있고, 뭐 할 거는 이제부터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과거에 대한 후회는 좀 덜 하는 편,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과거에 너무 후회하지 말고, 놀았으면은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일해야 될 상황,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면은, 정말로 저도 느꼈던 게 뭐냐면은, 그냥 막 잡아 돌리시면 됩니다. 뭐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막 잡아서 돌리면은 또 좋은 결과가, 좀 더 나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다시 나가졌나? 있구나. 그래서 또 누군가의 글을 읽어드렸고, 이번에는 또 한 10가지의 인생을 더 좋게 살기 위한 10가지 글을 누가 썼는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두 번째, 열심히 안 했으면 억울해하지 말자. 세 번째, 남 탓하지 말고 나에게서 문제를 찾자. 네 번째, 인생 한 번이다. 진짜 마지막 날 같이 살자. 다섯 번째,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여섯 번째, 힘들면 쉬어가되 포기하진 말자. 일곱 번째, 남한테 피해주지 말자. 여덟 번째, 슬럼프 지나간다. 인생 길다. 아홉 번째, 지금 이 시간도 분명히 지나간다. 열 번째, 더 좋은 날이 온다. 나는 할 수 있다. 요게 인생을 더 잘 살기 위해,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쓴 글인데, 정말로 좋은 이야기를 많이 써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부터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는 요런 분을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 기분 좋으면은 하다가 갑자기 뭐 기분 나쁘면은 같은 상황인데도 막 그렇고, 별로 좋아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기분 좋을 때만 그렇고, 기분 나쁘면은 뭐 하고, 뭐 화내고, 뭐 얼굴 표정 드러나고, 막 일할 때 막 싫은 소리 하고, 막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기분이 안 좋더라도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면은 그 상황에서는 냉정해져야 되죠. 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기분 좋을 때만 뭐 히히딱 하다가 기분 나쁜 상황이면은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좀 그런 거는 조금 고쳐야 되지 않나. 다, 그렇게, 하기에는, 기분이 태도가 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많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열심히 안 했으면서 억울해하지 말자. 이건 참 지극히 주관적인 거죠. 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열심히 안 했으면 결과가 안 좋거나 그러면, 이러한 경우가 제일 큰 게 그게 있죠. 상대평가. 뭐 절대평가는 그렇지만, 뭐 상대평가는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나보다 한 번이라도 더 기출문제를 푼 사람이면은 붙은 거는 당연한 거고, 그 문제 유형을 본 사람이고, 그 글에 뭐 익숙하다면은 뭐 그 사람이 당연히 붙는 거고, 열심히 안 했다면 억울해하지 말아야죠. 예를 들어 뭐 부동산을 이제 경매를 갔는데 임장 활동을 어떻게 하고, 부동산 절차를 숙지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대출 받을 거 다 알아보고 갔는데, 뭐 나보다 머리를 잘 써서 그 사람이 10원이라도 더, 딱 나보다 1원이라도 10원이라도 더 쓰면 뭐 바로 그거니까요. 또 억울해하지 말고. 좀 안타까운 경우긴 하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또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근데 뭐 절차나 이런 부분은 아쉬운 상황인 거지, 이제 열심히 안 했다는 이런 거는 지극히 주관적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안 했으면서 억울해하지 말자.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되고, 본인의 그런 강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뭐 시험이든 공부, 시험, 뭐 운동이 그렇죠. 뭐 더 뭔가를 이겨야 되는 거, 나 자신을 이겨야 되고 상대방을 이겨야 되는 게, 그런 부분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세 번째, 남 탓하지 말고 나에게서 문제를 찾자. 이거는 조금 할 말이 많죠. 일단 나에게서 한번 찾아봐라.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래도 나에게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뭐 상대방이 당연히 잘못한 거니까, 그러다가 점점 이제 멀어지는 거죠. 내가 문제인가? 요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남 탓하지 말고 나에게서 문제를 찾자. 근데 내가 문제가 정말 없다. 근데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 말해줬는데도 안 고친다. 그러다가 이제 멀어지고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이제 뭐 아웃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더만 문제를 찾지 말고 나는 잘못한 게 없나 한번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 네 번째, 인생 한 번이다. 진짜 마지막 날 같이 살자. 지금 이 순간 하루하루를 최대한 주어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으라는 얘기인 것 같고, 제가 어렸을 때도 본 그건데, 만약에 내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서, 오늘 죽으면은, 내일이 하루가 있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살으라라는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요점이 뭐냐? 느슨하게 살지 말고 꽉 붙잡아라. 열심히, 치열하게 할 수 있는 만큼 그 이상, 최선을 다해서 해봐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자주 안 오죠, 정말. 기회가 맨날 오면은 실패하는 사람, 뭐, 뒤처지는 사람이 없는데, 기회가 자주 안 오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누군가를 끌어내리기도 하고, 경쟁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회는 정말 자주 안 오는데, 그러한 기회를 잡기를 바라겠고, 저도 잡기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힘들면 쉬어가도 되고 포기하진 말자. 요거는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뭐 힘들면 쉬어가도 돼 포기하지 말자. 요거는 제가 어떠한 경험담을 가지고 있냐면, 투잡을 뛰다가 이제 오후 일을 정리를 했어요. 오후 일을 정리하고 오전에만 일을 하고 있는데, 오전 일도 정리를 안 한 게, 요거라도 일단 하면서 좀 일을 찾아보자.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 최소한의, 현금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생활하자.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알아보자 하기 위해서 오전에만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몸이 너무 힘들고 일에 대한 일택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좀 쉬고 싶더라도 아예 쉬지 말고 무엇 하나라도 이렇게 잡고 있으면서 좀 다른 걸 알아보자. 뭐 요러한 얘기. 힘들면은 쉬어가되 포기하지 말자. 그만두지 말고 하나하나도 하면서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면서 하자. 안 그러면은 또 너무 늘어지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처음에는 일주일 쉬려다가 한 달 쉬고 또 3개월 쉬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은근히 많고 뉴스에서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장기 취준생, 뭐 취업 대기자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걱정이 돼가지고 쉬어가되 포기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저도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남한테 피해 주지 말자. 아까 이기적으로 살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본인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당연한 거고, 남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뭐 그게 선의의 경쟁을 해야지, 뭐 아니면은 자기만의 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진흙탕 속으로 이렇게 끌어들인다거나 뭐 그런 거는 좀 좋지 않다. 이런 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피해를 주지 말자. 이건 굉장히 뭐 맞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슬럼프 지나간다. 인생 길다. 참고로 요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슬럼프 하니까 이제 3월 22일이면은 한국 야구 KBO라 그러죠. KBO가 한국 프로야구가 개막을 하는데, 이제 봄이 왔다라는, 이제 야외 스포츠가 이제 한다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야구도 보면은 3월달부터 길게는 10월달까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3, 4월에도 잘 쳤다가 여름 되면 더워서 좀 힘들고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갑자기 뭐 타격 밸런스가 다 죽고 막 그런다 하기도 하는데, 시즌 길다. 패턴을, 타격 폼을 잘 잡고 이제 하면은 이제 프로 생활 몇 년, 1, 2년 하고 그만둘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길게 보고 가야 된다. 부상도 조심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프로야구와 이 얘기를 같이 섞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슬럼프 다 지나간다. 인생 길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기본부터 차근차근 가야지 된다.
그 다음에 9번째가 지금 이 시간도 분명히 지나간다. 좋은 이야기죠. 이 시간도 분명히 지나간다. 왜 좋은 이야기냐면은 이 시간이 고통스럽다면은 퇴근 시간 곧 옵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죠. 퇴근 시간. 배달의 민족을 보면서 이제 과연 어떠한 금요일이니까 오늘이 또 어떠한 음식을 먹을까? 뭐 오늘은 또 친구랑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어디를 놀러 갈까? 이제 날 풀리니까 연휴가 길잖아요. 3월 1, 2, 3. 그 다음 뭐 연차 붙였으면 좀 더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뭐 해외 갈 수도 있고 그렇기도 한데, 지금 이 시간도 분명히 지나간다. 만약에 안 좋다면은 지나가니까 지금 이 시간을 묵묵히 걸어가라. 제가 제일 그때 의미 있게 와닿았던 게, 지금 만약 지옥을 걷고 있다면은 걸음을 재촉해라. 빨리 빠져나와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좀 의미 있게 생각하는 글인데, 지금 만약에 지옥을 걷고 있다면은 걸음을 빠르게 움직이셔서 거기를 이제 지옥을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분명히 지나가니까 만약에 지금이 좋다면은 지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지금보다 지금이 지나가니까 지금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번째, 더 좋은 날이 온다. 나는 할 수 있다. 지금 이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더 좋은 날이 올 수도 있다. 혹은 더 안 좋은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 현재에 충실해서 미래를 대비한다. 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40대 이전에 안 하면 후회하는 건 8가지라 그래서, 인생의 선배님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한번 올려주셨는데, 한번 8개, 한번 살짝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관심 분야를 더 깊게 공부해보기. 두 번째, 소중한 사람들과 포옹하기. 세 번째, 1시간씩 일찍 잠자리에 들기. 네 번째, 소비보단 투자에 돈을 쓰기. 다섯 번째, 나쁜 관계 단호하게 끊어내기. 여섯 번째, 매일 20분씩 독서하기. 일곱 번째, 심폐소생술 배워두기. 여덟 번째, 하루는 일에서 벗어나 온전히 쉬기. 요 8가지를 보시고 나서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가장 공감이 되실까요? 첫 번째부터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관심 분야를 더 깊게 공부해보기. 이제 30대 지나가고 좀 정착이 되고 40대가 되면은 자기만의 시간, 혹은 이제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가족에게 집중해야 돼가지고 자기만의 시간은 없더라도 그 여유라 그러나 그런 게 있다 그러는데,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게 있는데, 낚시를 한다거나 관심 분야에 음악을 한다든가, 흔히 많이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음악, 악기 다루는 거, 운동, 배우기 이런 게 있는데, 관심 분야를 더 깊게 공부해보기. 저는 현재 지금 관심 분야가 야구, 프로야구 개막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운전하는 거에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직업적으로 삼든지 아니면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거지만 다시 안 보고 있던 것들 한 번씩은 이제 관심 분야를 깊게 공부해보고, 때로는 역사를 공부해보는 것도 좋은 그런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분야, 누군가가 1타 강사 전문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물었을 때 자신있게 하는 거, 이런 게 한 번씩은 생각하고 있을걸요. 갑자기 나와서 누가 노래 한 곡 하시죠 이랬는데 엄청 잘한다거나 의외의 반응이 나오는 경우들 있잖아요. 누구나 한 번씩은 생각해 봤을 건데, 춤은 아니더라도 노래 한 번 하시죠 그랬는데 노래를 잘한다거나 그러한 부분들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좀 지키기 어렵기도 한데 좀 부끄럽기도 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포옹하기. 뭐 연인들끼리는 하더라도 부모님과 포옹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프리허그도 있는데 요즘은 뭐 코로나 이후로는 안 했던 거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옛날에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소중한 사람과 포옹하면서 그런 같은 그 끈끈함들 한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일찍 잠자리에 들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잠을 못 자서 이제 생각해 봤는데, 사람이 잠을 못 자면은 일단은 무기력해지고 생각이 단순해져요. 뭐 물론 단순 반복 이런 일이지만은, 그리고 힘이 없고, 그리고 뭐 이거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건강 염려증도 좀 생기는 것 같고, 물론 건강이 안 좋기도 합니다. 잠을 잘 못 자면은 막 어지럽고 막 그래요. 그게 좀 큰데, 그래서 일찍 좀 잠자리에 들어서 이제 여름 되면 특히 더 걱정이죠. 땀 많이 흘리고 탈수 증상 나고 막 덥고 스트레스 받고 막 땀띠 나고 막 이러는데, 한번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소비보다 투자에 돈을 쓰기. 제가 잘 아는 경제 전문가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달에 168만 원을 모으면은 5년 안에 1억이 된다. 뭐 그 이자까지 합쳐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실 수 있잖아요. 뭐 한 달에 168만 원 뭐 저축할 수도 있고, 혹은 내 월급이 150만 원이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다더라고요. 168만 원이면 1억이 된다. 5년 정도 모으면은.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요점이 뭐냐면은 소비보다는 투자. 나중에는 일을 못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모아놓은 돈으로 또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소비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활용할지를 좀 얘기하려면 투자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동산, 뭐 주식, 비트코인, 그 다음에 뭐 이러한 그 투자라든지, 뭐 투자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금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신경 쓰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하는 것보다는 투자에 돈을 쓰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셨네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나쁜 관계, 뭐 이제 끊어내기.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저 사람이랑 내가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구나, 같이 호흡하고 있구나, 내가 그만두지 않거나 저 사람이 그만두지 않으면은 계속 봐야 될 사람이구나 라는 게 있는데, 그때마다 조금 오는 스트레스가 있죠. 뭐 특히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죠. 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고, 뭐 그 사람을 보기 싫으면은 제가 떠나야 되고, 마주치기 싫더라도 같은 직장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만이라도 엄청나잖아요. 근데 뭐 이걸 끊어낸다고 해서 이직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나쁜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본인이 더 실력을 키워서 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포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그러려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러려니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매일 20분씩 독서하기. 정말 좋은 거죠. 독서라는 거는 저렴한 책값을 통해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 사람들의 세계를 알 수 있고, 또 지식을 배울 수 있고. 근데 정말로 저도 느꼈던 게, 이 책을 읽으면은 좀 마음이 좀 차분해지면서
자신감도 좀 생기는 것 같고 뭔가 의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로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저도 심지어 느끼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거의 다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페이지라도 혹은 뭐 10분이라도 이렇게 책을 읽는다는 게 삶의 큰 만족감 혹은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책을 좀 소홀히 하고 있긴 하지만은 한 번 더 읽어보시는 거, 책을 구매하셔가지고 뭐 읽어보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심폐소생술 배워두기. 고령화 사회에 갈수록 나는 아니더라도 저는 항상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 앞에서 누가 심정지 환자가 있다. 근데 나는 그걸 할 수 있을까? 저도 뭐 어디 가서 들어는 본 적도 있고 교육도 받았지만은 과연 진짜 내가 저 상황을 할 수 있을까? 뭐 안 떨고 뭐 물론 떨리기도 하겠지만은 뭐 90도를 유지하고 30회씩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몸이 반응하는 순간들 그런 희니애견은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심폐소생술은 내가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들은 반드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하루는 일에서 벗어나 온전히 쉬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일을 좀 많이 하고 그렇지만은 제가 불안하다고 하는 게 저 나이 또래 제가 이제 30대 초반인데 많이 느끼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뭐 해 먹고 살지? 이런 게 있는데, 하루는 일에서 벗어나 완전히 쉬기. 일 고민하지 말고, 그냥 어디 놀러 가서 그냥 뭐 불멍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조금 내려놓는다는 거, 씻는다든지.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웃긴 거보다는 좀 웃픈 거. 웃기면서도 슬픈 게 뭐냐면은, 친구랑 놀다가도 이제 너 이제 뭐 하고 살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 부분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어른들도 그렇고. 어른들은 이제 가족, 자식 걱정하고, 우리는 30대는 미래 진로 걱정하고, 결혼 걱정하고 막 이런 것처럼 어쩔 수 없는 뗄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때로는 뭐 하루 정도는 혹은 반나절 동안이라도 좀 쉬는 거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40대 이전에 안 하면 후회하는 것 8가지라는 이제 얘기가 있고, 다음 거는 뭐냐면은 이제 꾸준함.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장인 정신들, 일에 대한 프로 정신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함은 최소 3년, 일수로는 1000일이다. 그 전에 포기한다면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것과 같다. 3개월 만에 접는다면 자신의 태도를 돌아봐야 한다. 어설픈 노력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끝까지 밀어붙여라. 결국 악착 같은 자가 살아남는다. 많이들 이제 장인정신,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장인정신, 그 다음 베테랑들이라고 하는데 최소 3년 이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무언가를 하려면은 끈덕지게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너무 느슨하게 쉽게 포기하지 말아라. 안 하는 것과 안 되는 게 좀 다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신체적으로 결함, 진짜 아예 말도 안 되는 그런 목표들 말고, 내가 느슨해져서, 내가 안 하는 것들은 한 번씩은 그런 거를 좀 단단히 잡고, 악착같이 밀어붙이는 자가 승리하고, 또 결국에는 살아남으면은 또 강한 자가 되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 또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 강해야 되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도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 더 읽어드리면은
요거는 제가 이제, 일을 그만두려고 마음 먹었을 때, 혹은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때, 느슨해졌을 때 한 번씩 이 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저장을 해놨는데, 말씀을 드리면은, 익숙한 곳에서 멀어져야 가고 싶은 곳에 닿게 된다라는 말들. 지금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다니기는 싫더라도 귀찮더라도 막상 가면 월급 나오니까 뭐 다니는 것도 있고 또 익숙해지고 내가 하는 일이 이제 밥 먹듯이 자연스러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직 준비도 안 하게 되고 또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면은 요거 그냥 한 달 있으면은 월급 나오고 또 한 달 있으면 월급 나오고 근데 만약에 내가 이직을 준비하려고 그러면은 퇴사해야 되고 이력서 써야 되고 자기 관리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도전이 돼버리는 그래서 익숙한 곳에서 멀어져야 가고 싶은 곳에 닿게 된다라는 이 글을 보고 저도 좀 익숙해지고 그나마 좀 낫지만은 이제 정리를 해야겠다. 새로운 도전을 한번 시도를 해야지 이제 나의 그 경력이라든지 무언가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걸도 한번 공유해 드리고자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면은 익숙한 곳에서 멀어져야 가고 싶은 곳에 닿게 된다라는 말씀들. 다음에는 이제 또 읽어드릴게. 또 뭐가 있냐면은, 이번엔, 아무래도 일단은 좀 쉬는 타임을 갖기 위해서 요거 톨스토이의 인생 10가지의 뭐 말씀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10가지. 책 제목은 살아가 할 날들을 위한 공부. 톨스토이, 얘기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성공의 대가다. 두 번째, 생각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능력의 근원이 된다. 세 번째, 운동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끊임없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네 번째, 독서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지혜의 원천이다. 다섯 번째네요. 친절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여섯 번째, 꿈을 꾸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대망을 품는 일이다. 일곱 번째,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다. 여덟 번째, 주위를 살펴보는데 시간을 내라. 이기적으로 살기에는 하루가 너무 짧다. 아홉 번째, 웃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영혼의 음악이다. 열 번째,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인생의 영원한 투자다. 책 제목은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라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같이 생각을 나누고자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물론 제가 읽은 건 아니지만 요거의 핵심 그 내용 같아요. 10가지가. 첫 번째부터 한번 좀 같이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성공의 대가다. 일을 왜 하는지는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가장 단순하게 돈 벌어야 되니까 일하죠. 물론 사명감으로 일하시는 뭐 소방관분들, 경찰관분들, 의사 선생님들, 뭐 간호사분들, 그 다음에 뭐 이제 무슨 그 문화재 만드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렇죠. 사명감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포함해서라도 성공 대가다. 일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라. 그것은 성공의 대가다. 세상에 정말로 열심히 사는 분들 엄청 많잖아요. 그게 뭐 본인의 그것도 본인의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그다음에 뭐 가치관 열심히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는 편인데 그래야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막 농땡이 치는 것보다는 열심히 하는 게 저는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이왕 할 거면은 좀 해주고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싶어서 저도 좀 많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능력의 근원이다. 정말 중요하죠. 생각 많이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계속 생각해야 돼요, 지금. 안 그러면은 도태되고, 뭐, 생각이 많아서 불안할 수도 그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과는 이제 별개의 문제고,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완전히 문제이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 또 더 깊게 보고, 또 연구하고, 경청하고,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또 능력으로 발휘돼서 이러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유명한 이야기네요. 운동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끊임없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사실은 50대, 40대, 50대, 60대이신 분들도 저보다 더 건강하신 분들도 많고, 몸이 좋으신 분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다들. 저도 많이 반성하고 있긴 한데, 참 저랑은 좀 먼 것 같아요.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뭐 영양제라도 하나를 더 챙겨 먹고. 저는 근데 그 생각은 해요. 안 좋은 음식도 많이 먹는데 영양제라도 먹어야 된다. 최소한의 양심은 지켜야지. 이 생각하면서 요즘에는 뭐 혈당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뭐 유산균도 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혈당 뭐 낮춰주는 뭐 영양제 같은 것도 좀 먹고 하는데, 이제 운동도 이제 좀 하고 좀 걷거나 이런 것들 중요한 것 같아요. 운동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째였냐? 네 번째. 독서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지혜의 원천이다. 요거는 뭐 생각이랑 이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매일 독서를 하면은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지혜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여서 제가 한번 읽어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겹쳐서 좀 넘어갈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친절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친절. 베풀 수 있다면은, 여유가 된다면은, 혹은 여유가 안 되더라도, 뭐 부자만 기부합니까? 뭐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조금이라도, 음료수라도 한 잔 나눠 먹는다던가, 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데, 물 한 잔이라도 좀 나눠 먹는다던가, 뭐 조금이라도 문을 한번 잡아두는, 뒷사람을 위해서라도 문을 한번 잡아준다던가, 그러한 부분들 이제 한번 더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꿈을 꾸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대망을 품는 말이다. 꿈을 꾸기 위해 시간을 내라. 꿈을 꾸기 위해 시간을 내라. 이것도 생각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혹은 일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좀 비슷한 결인 것 같은데, 꿈이 없다면은 조금 더 삶에 낙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뭐가 될래?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러한 만족감을 올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꿈을 꾸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대망을 품는 일이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다. 서로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라는 비슷한 결의 이야기인데, 좋잖아요. 막 시기 질투, 능멸 막 이런 것보다는 같이 이제 하면은, 소통하면은 같이 호흡하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일하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은 좀 끈끈해지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다. 서로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어라. 이러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주위를 살펴보는데 시간을 내라. 이기적으로 살기에는 하루가 너무 짧다. 진짜 하루가 짧은데 남을 시기 질투하는 것보다 주위를 살펴보는데 시간 한번 내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드리고, 혹은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나. 저는 그런 편이긴 해요, 확실히. 뭐 내가 할 게 없나.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상황, 이 공간에서 내가 뭘 할 게 있나? 이렇게 한번, 그러다 보니까 일의 능률도 올라가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위를 살펴보는 시간을 내라. 이기적으로 살기에도 하루가 너무 짧다. 네. 한 번쯤이라도 지금 이 공간에서, 이 시간에서, 이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 안 되면 만들어라. 없는 게 아니라 못 찾는 거다. 라는 생각을 저는 일할 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다음에 9번째. 웃기 위해 시간을 내라. 일하다 보면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건 있어요. 웃지는 않는데 화내지도 않아요, 잘. 화내면은 자기 손해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선택한 일이고, 결국에는 누워서 침 뱉기밖에 안 되니까, 그냥 담담하게 그러려니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여야지, 그럼 하지 마.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가 스스로 한 거지, 누가 하라 그랬냐? 네가 돈 벌려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지. 너 말고도 할 사람 많다. 그러니까 그런 거 표현하기가 싫어서 누워서 침 뱉기라는 걸 하기가 싫어가지고 저도 그냥 막 그러고 있어요. 그냥 괜찮은 척 힘들더라도 포커페이스 유지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웃기 위해서 시간을 내라. 그것은 영혼의 음악이다. 예. 웃지는 잘 못하는데 그래도 화내진 않고 좀 좋아지겠죠. 좋은 상황이면 좀 웃기도 하고 그래야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10번째가 기도하기 위해 시간 내라. 그것은 인생의 영원한 투자다. 기도라는 표현이 종교적으로 조금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느끼기에는 흔히 말하는 묵념? 혹은 그냥 지그시 눈을 감고 한번 생각에 빠져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보면은 찬찬히 이제 움직이면서 그냥 어떻게 지금 이 평온한 감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하나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영원한 투자다. 어떻게 하면은 마음의 평화가 올까,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 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건 더 있는데, 지금 1시간 32분이고, 한 번은 끊었다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1시간 30분. 1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물론,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마다 믿어왔던, 꿈꿔왔던 가치관이 다르니까. 하지만 그 와중에도 받아들일 수 있으신 건 받아들이고, 조금 아니다 싶으시면은 다르게 이제 생각하신 대로 이제 또 움직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 제가 가져온 거이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부분이고, 혹은 다른 분들은 이 영상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나 궁금해서 가져오는 것도 좀 있고 그렇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한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본인의 삶에 혹은 이제 인간관계에 이제 영향을 끼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 앞으로 제 채널 여기까지 듣고 계시는 분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혹은 이제 더 잘해야겠다, 혹은 더 이제 양질의 그런 글들을 좀 가지고 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제가 아까 5시 반에 시작했나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겠네요. 이제 1시간 34분이니까, 정확히 5시 반에 시작했는데, 1시간 반 동안 정말 쉼없이 이제 뭐 읽는 거지만은 떠들고 이러다 보니까 목소리도 좀 잠긴 것 같아요. 목도 좀 아프고 그런데, 사실은 좀 더 할 수도 있긴 한데, 또 괜히 또 좀 집중력이 흐트러질까봐 일단 1시간 30분 정도 끊고, 저는 이제 내일은 뭘 할 거냐면은, 내일 제가 일단 쿠팡 오후 알바를 신청해놨어요. 내일 빨간 날이라서 일하면은 돈을 더 주거든요. 당연히 빨간 날이니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일하면 돈을 더 주는데, 오늘 밤 10시에 이제 문자가 와요. 출근 문자가. 내일 근무 나오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좀 아쉽게 됐네요. 내일 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글이 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일은 좀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쉽지가 않잖아요. 돈 벌기가. 물론 일을 하니까 돈 나오는 건 당연한 거지만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같은 시간 대비 그렇게 많이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오늘 연락이 올지, 어떤 연락이 올지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좀 쉬면서 놀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에는 또 제가 지금 게임에 빠져 있어가지고, 지금도 이제 꿈의 마을, 게임 제목은 꿈의 마을이라는 건데, 광고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냥 마을 키우는 거예요. 그냥 마을 키우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시간도 안 쫓기고, 그냥 놀면서 할 수 있는, 그냥 천천히, 하라는 거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건데, 괜찮더라고요. 시간 보내면서 하기. 그 다음에 경쟁하지도 않아도 되고, 간간히 깰 수도 있고 해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저는 오전에도 쉬는 날인 줄 알았는데, 나오라 그러네요. 쉬는 날인 줄 알았는데 3일절이라서 그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하니까 내일 출근 당연히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3일절인데 단지 그냥 물량만 없다는 거죠. 이제 물량이 이제 빨간 날이니까 물량은 없는데 출근은 해야 된다. 그래서 내일 아마 한 5시가 아니라 4시간 정도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진짜 기본 정도 하는 시간 그런 것 같은데, 쉬는 날이든 빨간 날이든 나오라 그러면 나와야 되는 게 그 운명이니까 또 나가서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아니면은 일 끝나고서는 친구가 같이 놀자고 하는데 쿠팡이 안 잡히면은 놀러 가는 거고, 빨간 날이니까 또, 아니면 이제 제가 좀 즐겨보는 축구나 이제 그런 것들 한번 보면서 하루를 보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지금 오늘까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더 좋은 글들, 그 다음에 또 더 발전하는 채널장이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한 번씩 더 주변 분들한테 소개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의 작은 바람이기도 한데 구독자가 200명이 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괜찮으시다면은 주변에 소개도 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튜브 광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